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몽테뉴 스쿨 에세이 쓰기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글쓰기가 좀 쉬우신가요? 좀 어렵죠?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죠.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 익숙해지는 것이 결국 탁월해지는 그 탁월함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익숙해지면 빨라지고 또 빨라지면서 효율이 생깁니다. 그러면 글은 점점 예뻐지고 또 남한테 읽힐 만한 그런 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쉼 없이 연습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3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요, 진솔한 글쓰기 연습입니다. 네. 지난주에 자기 성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성찰, 너무 중요하죠. 그쵸? 성찰이 있어야 작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겁니다.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글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빨리 세상이 지나가는데 내가 딱 멈춘다. 이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멈추다가 또 어때요?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떤 논점이라든지 어떤 사유 또 어떤 성찰이 맥이 탁 틀어질 때가 있죠. 또 너무 또 다르게 또 너무 많이 깊게 성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너무 자기 자신이 무거워지고 삶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겠다. 가뜩이나 사는 게 힘든데 애들은 말 안 듣고 뭐 부부 사이에는 자기만 모자라주고 매달 나가야 될 돈들은 있고 삶이 힘든데 야 이거 성찰하려고 했더니 더 힘들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도 성찰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성찰은요, 단순히 에세이뿐만 아니라 전문서적으로 쓰셔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면접에 관련된 뭐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쓴다. 그래도 성찰을 해야죠. 왜? 내가 인사 담당자로서 쭉 살아왔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는 그 힘이 있어야 거기서 경험과 노하우가 책에 반영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찰은 무조건 글을 쓰는 데는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주제는 진솔한 글쓰기입니다. 에세이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솔직한 표현, 그것 자체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멋있는 표현, 그다음에 막 엄청난 현학적인 사자성어 같은 거 막 갖다 들이대가지고 글을 막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에세이를 만들어낸 몽테뉴의 글도 읽기가 참 편안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솔직함,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소리를 내야죠. 글을 쓰려고 그러면 먼저 펜을 움직여야겠죠. 자판을 쳐야겠죠. 그러려면 그 근본이 되는 게 뭐죠? 나의 소리입니다. 내가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조금 어정쩡하고 좀 음색이 안 좋고 하더라도 해봐야 그것을 교정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장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 그것이 진솔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솔한 글쓰기 뭘까요? 몽테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자신에게 충실한 글을 쓰고 싶다. 글을 쓰는 건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맞지만 제 1차적인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이것이 에세이든 소설이든 전문서적이든 심지어 논문까지도요. 예, 나를 위해서, 나를게 충실한 그런 글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진솔한 글은 꾸미지 않고 또 완벽함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글을 쓰려고 하는데 철자법, 띄어쓰기 막 이런 게 되게 부담된다. 글을 안 쓰다 보니까. 근데요, 그거는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또, 음, 그 PPT로 만들어 가지고 읽다 보면, 네,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교정할 때 그 문맥이 좀 이상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 목소리, 내가 세상에 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것만 가지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글이 글답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 이렇게 워크숍 같은 데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면 훨씬 더 그게 아름답고 또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글 속에서 결국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독자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글 쓸 때 가장 무엇이 어려웠는가? 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는가? 네. 요거 생각 좀 해 봐야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네. 솔직한 것도 힘입니다. 예, 자신감이고,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거짓은 무거워집니다. 그럼 삶이 무겁다는 건 그만큼 삶이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편안하게 말과 글을 행하시면 삶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진솔함을 찾는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우리가 글을 쓰면서. 자, 그러면 문장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글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뭐 세금, 그다음에 뭐 와이프, 뭐 아니면 뭐 약간 치통이 있는데 이거 뭐 괜찮을까?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순간은 언제였는가? 네, 이것을 주제로 삼아도 되죠. 세 번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작은 비밀은 무엇인가? 이거 다 뭐예요? 나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그쵸? 네, 내가 약간 부끄러워할 수 있고, 내가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글로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 번째, 내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 언제였는가? 세 번째, 사람들에게 말 못했지만 나만의 작은 비밀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자, 이제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신만을 위한 글을 쓰세요. 약 15분 정도 글을 쓰시면 됩니다. 문장 길이는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200자에서 300자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이 함께 워크숍으로 하면 요게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함께 지낼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인강으로 하니까 요 과정은 이렇게 넘길게요. 자, 이제 글을 썼다라고 하시면, 이제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시고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자기 글을 뭐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또 친구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글을 듣는 사람과 또 이 공감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면 좋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피드백을 감정 중심으로, 그래서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또 이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질문을 오가면 글의 그 행간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 또 정말 그 시면에 있는 그 감정의 어떤 깊이, 이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피드백까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글이 조금 객관화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조금 고쳐야겠구나. 요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네. 진솔함을 바탕으로 해서요.
에세이를 확장해야죠. 아까 쓴 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짧은 에세이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요럴 때는 세 가지의 중점을 둬서 글을 확장시키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1번은요. 왜 이 경험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가? 아까 글 쓴 거에서의 어떤 생각, 경험,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요것을 관념 삼아 이제 글을 쓰시면 앞뒤로 붙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글 자체가 더 중앙에 좀 풍성해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경험에서 배운 점이나 또 변화한 점은 무엇인가? 이 경험에서 배운 점, 또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부끄러움, 숨기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배운 점, 또 내가 변화한 점은 무엇인가? 분명히 자극이 있었다면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라도요. 근데 우린 그걸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네. 아까 글의 주제, 그 200자, 300자짜리의 글에서 느꼈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글을 버무리기 시작하면 이게 에세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러면은 정말 순수하고 담백한, 정말 진솔한 그런 에세이 한 편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한 10개, 20개 쫙 묶으면은 나의 에세이집이 되는 거예요. 에세이 별거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화려함, 오늘 공부한 거는 화려함 대신에 진솔함으로 연습하고, 또 이 진실함, 진솔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그것을 배울 겁니다. 어떤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맞춰서 글의 깊이를 더하는 연습. 이러면은 글이 조금 더 심도가 있겠죠. 그죠? 네. 이제 또 명절이 또 시작됩니다. 그죠? 많은 분들 만나시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내가 느끼는 감정, 또 불편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성찰하듯이, 관조하듯이, 사진 찍듯이 딱 멈추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제로 글을 일단은 가볍게 뭐 200자, 300자 정도로 써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풍성하게 글을 붙이면 그것이 에세이가 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